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7년 만에 시군 부활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세계 최대 창고형 대형 매장인 코스트코의 제주 입점도 이번 주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이슈를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 도민 8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19일에는 도민 참여단 300명이 수기 토론회를 열어 최적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가장 적합한 대안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56.7%,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22.6%,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12.2%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적합한 대안은 행정시장 직선제 56%,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23.8%, 읍면동장 직선제 12.5% 순이었습니다. 창고형 대형 매장인 코스트코의 제주 신화월드 입점이 이번 주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신화월드 운영업체인 람정제주개발은 코스트코 코리아와 협상을 마무리했고 최종 발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람정 측은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역 상생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이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생명평화 대행진은 모레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출발해 표성과 성산, 구자와 조천을 거쳐 오는 26일 제주시청 앞 평화문화제로 마무리됩니다. 참가자들은 제주 해군기지의 위험성과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들을 알릴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모레 의회 운영제도 개선 회의를 열어 책임성과 도덕성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도의회는 음주운전과 성매매 논란으로 강경흠 도의원이 사퇴한 것을 계기로 도의원 징계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의원의 출석 정지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출석 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라고 권고했지만 제주도의회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대병원이 국내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진 이탈과 부족한 도민 관심에 실제 지정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5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신청한 제주대병원. 기존에 지정된 전국 45개 의료기관 외에 제주대와 강원대병원 등 9곳이 새로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는데 진료 과목 20개 이상을 갖추는 등 관련 규칙을 충족한 신청 병원 가운데 권역별로 상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제주는 서울 권역에 묶여 있어 제주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내 최정상 병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제주대병원은 규모도 규모지만 상대 평가 기준에서 가장 주요한 중증 질환 환자 비율이 36%에 불과해 60%대에 이르는 경쟁 병원에 크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연말로 예정된 지정에 앞서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22일에는 국회에서 독립 권역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립니다. 제주대병원은 도민들의 원정 진료 불편을 덜고 최근 심화되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진 이탈을 막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환자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치료에 대한 효과와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가 높아지면은 그대한 질도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상급 종합병원 지정 권역 고시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에 첫 상급 종합병원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 탓에 폐쇄 요구가 빗발쳤던 김해 동물원이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입장료 수입마저 사라지면서 당장 먹이를 주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남아있는 100여 마리의 동물들이 걱정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동물원 매표소에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 탓에 폐쇄 요구가 빗발쳤던 김해 동물원이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주말에만 관람객을 받아왔지만 지난 12일부터 그마저도 그만둔 겁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학대 논란까지 일었던 사자는 지난달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자를 다시 같은 공간에 가두면서 폐쇄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쪽 환경이 안 좋아서 사실 옮겨간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환경으로 이제 다시 또 딸을 얻는다는 건 사실 동물원 측에서 왜 이 폐쇄 요구를 했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동물원 측은 남은 동물들을 다른 지역 민간 동물원에 분양하는 등 본격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남은 동물들이 제대로 지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물원에는 흑표범과 호랑이, 원숭이 등 100여 마리의 동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해시는 폐쇄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동물원 사장 측과 협의를 해서 민간단체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도 사료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하는 등 동물원 동물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고랭지 배추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름 배추 가격이 크게 올라 도매가 기준으로 평년보다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고도 700m의 고랭지 배추밭, 줄지어 자란 배추의 잎들이 노랗게 변했거나 힘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겉이 멀쩡해 보이는 배추도 이렇게 안을 열어보면 노랗게 썩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부터 보름간 폭염이 이어진 데다 집중호우까지 쏟아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30도 이상씩 막 뜨거우니까 뜨겁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작물이 많이 우리 소위 얘기하면 콧병이 걸려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주변의 또 다른 배추밭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멀쩡한 배추를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8월 출하량이 많은 정선과 삼척 지역을 중심으로 배추 무름병 피해가 큽니다. 평소보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지금 나오는 거는 많이 망가져요. 지금 나오는 것도. 농가 피해가 속출하자 최근 여름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14일 기준 10kg당 도매 가격은 평년 14,000원대에서 19,000원대로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가격 상승 추세는 꺾일 전망입니다. 곧 수확을 앞둔 해발 고도 1000m의 강릉 평창 지역 고랭지에서 대규모 풍작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70%가 안 돼요. 한 60% 이 정도밖에 출하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볼 때는 80% 이상 90%는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배추 가격도 다음 달부터는 평년 수준을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나올 물량들은 좀 충분하다라고 제가 보고 있죠. 작년보다는 낮을 겁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이번 주 들어 매일 250톤의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가격 억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계속되겠습니다. 제주는 4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월요일 아침 기온도 27도로 시작했는데요.
해안 지역에 이어서 어제 추자도와 북부 중산간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됐고요. 남부 중산간과 산지를 제외하고 오늘도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내일부터 비가 오면서 현재 발효 중인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내일은 남풍의 영향으로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북부 해안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10에서 60mm, 산지에는 8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부 지역과 산지, 남부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 보시면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22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3도, 동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 성판악은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산간 지역은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 처서에도 비가 내리지만 30도를 못 돌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도내 수산업계와 어민들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귀국 후 후쿠시마 원전 방류 시설을 시찰하고 오늘 일본 어업계 대표를 면담하기로 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강요회의에서 방류 시작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의 우주 방산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제주의 우주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2023 제주 고용 포럼에서 한화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조립과 성능 시험 시설, 데이터 센터를 제주에 건립하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제주도와 도심 항공교통 관련 업무 협약도 맺은 바 있으며 우주센터의 유력 후보지로는 옛 한라대학교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재난 안전 정보를 재난안전 알림톡으로 제공합니다. 재난안전 알림톡은 기존 재난 문자의 재난재해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 9개 정보의 지진과 민방위 대피소, 무더위와 미세먼지 쉼터 등 4개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현재 제주도 재난 문자에는 15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재난 알림톡을 받으려면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거나 신규 가입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경찰과 소방 등에 제공한 CCTV 영상이 범죄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분기 제공한 영상 1,700여 건 가운데 73%인 1,290건이 범인 검거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된 영상 중에는 교통사고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339건, 폭력 107건이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 등산 시간이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등산 시작 시간은 오전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늦춰지고 코스별 탐방 가능 시간도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앞당겨집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한라산 탐방객은 5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고 외국인은 3만 명으로 475% 늘었습니다. 한라산 고지대의 박쥐 서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 생태 모니터링 연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생태원은 다음 달부터 2027년 말까지 한라산 구린굴과 평굴에 자동 온습도 측정기와 초음파 수집기를 설치해 박쥐의 서식 환경과 생태 특성을 기록할 계획입니다. 박쥐는 곤충을 조절하고 꽃가루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한라산 생태계에서 박쥐의 특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공항로 버스 전용 차로 단속이 재개됩니다.
공항로 버스 전용 차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지난해 1월부터 단속이 유예돼 왔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만 다닐 수 있고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동부 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3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월정리 해녀에 대한 고소가 모두 취하됐다는 제주도 발표와 다르게 일부 해녀와 활동가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제주도가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일부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모든 해녀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전기차 등록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제주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는 3만 6천 대로 전체 차량의 5.1%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 제주 지역 급속 충전기 비율도 30.6%로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았고 월 평균 전기차 충전기 이용 횟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4회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